걱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1994년에 발매된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입니다. 유독공에 발해고가 있긴 하지만 사실 발해를 다룬 역사서나 문헌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랐던 발해의 시작부터 멸망까지의 과정과 해동성국의 발전상을 차근차근 짚어볼까 합니다. 그만큼 발해는 짧지만 고구려보다 광대한 영토와 비약적 발전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일단 발해의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 멸망 후 신라가 평양 이남의 영토를 병합하고 당나라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북부의 영토를 지배했는데 만주 지역이 넓어서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일부 고구려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건모장과 안승이 대표할 만한 적이었는데요. 당나라의 강제 이주에 따라 고구려 유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마침 거란족이 봉기를 일으켜 혼란을 틈타 고구려 장군 출신 걸거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 그리고 말갈족을 이끌던 걸사비우가 반란을 일으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만주 동부를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걸거중상과 걸사비우가 전사하게 되고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대종을 추격해오는 당군과 천문령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하여 동무상 기슭에 털을 잡고 698년 드디어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대조영은 발해의 시조 고왕이 되어 천통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며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고 돌궐, 거란 등의 도움으로 만주 지역 옛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발해의 중앙정치와 지방조직, 민족 구성, 외교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당나라의 제도인 삼성 육부제를 모방했지만 명칭을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각부의 기능은 당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교육기관으로 주저감을 설치합니다. 지방제도는 오경 15부 62조로 나뉘었고 5개의 수도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과 드넓은 영토를 설빈부, 안변부 등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사회구조는 소수의 고구려 지배층과 다수의 말갈 피지배층이 기본적이지만 정확하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신분제 역시 존재했으며 왕족인 대씨와 함께 고, 장, 양, 두, 오, 이씨, 여섯 우성망족이라 불리는 유력 귀족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외교는 3대 문왕 때 꽃을 피웠는데 철천지 원수였던 당나라와도 화친을 맺고 신라도를 두어 신라와 교류했으며 발해 건국에 큰 역할을 한 거란과의 관계에서도 초기에 우호적이었다가 정세가 변하여 요 나라를 건국하면서부터 발해와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야우라 보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면에서 족적을 남긴 발해는 대조영의 건국 이후 돌궐과 동맹을 맺고 당의 침략을 견제하게 되었고 더 이상 무력이 통하지 않게 되자 회유책을 통해 대조영의 둘째 아들 대문예를 당나라에 보냅니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과 수교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영토를 확장하며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그의 이런 노력은 발해의 기틀을 다지게 되어 대제국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19년 대조영이 죽게 되고 아들인 대무예가 발해의 2대 왕인 모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의 활약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698년 대조영이 사망 이후 장남인 대무예가 즉위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무예 기질이 있었던 인물이라 발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 사업을 벌였고 당나라는 만주 북쪽 흑수말갈 땅에 관리를 파견하여 세력권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모왕은 아들 대도리행을 당해보내 항의했으나 반응이 없자 동생 대무예와 장인어른 이마에게 흑수말갈을 치도록 명합니다. 하지만 대무예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당으로 망명했습니다. 이 사실에 격분한 모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당장 대무해를 처형하라고 요구하지만 당현종은 그를 귀양 보내겠다고 거짓말했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몇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기싸움하다가 분노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당나라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만주를 제외한 중국 본토를 공격한 전대미문의 사건, 이것이 바로 등주성 전투입니다. 등주는 오늘날 중국 산둥반도인데 북방지역 큰 항구이자 당나라 수군의 거점인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장문효가 이끄는 발해 수군 함대는 황해를 거쳐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벌여 동주자사 유진을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당 조정에서는 급히 토벌군을 보냈지만 효과는 없었고 신라에게 SOS를 쳤지만 이마저도 추위로 인해 흐지부지 됩니다. 출전했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마도산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무왕이 직접 출병하여 거란 돌고가 연합으로 맞서 싸워 크게 이기고 사실상 발해군 오기 전 승리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당나라는 더 이상 발해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왕은 국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의 전쟁을 발해 역시 당시 최강국인 당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여 발해 역사상 최대 영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개토대왕과 비교되는 정복군주라 할 만합니다. 시간이 지나 719년에서 737년까지 제2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긴 채 무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의 아들인 대은무가 문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상으로 한글 역사 발해를 꿈꾸며 게재한 글 낭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